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제주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제주도에서 채용 공고가 떴죠. 지난 3, 4월 달 정도에 필기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1차 시험을 이제 연이어 가지고 올해 2차 시험에 최종 확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 채용 인원은 55명인데 제주는 아시겠지만은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서귀포시, 제주시 이런 식으로 주관처를 3개를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각각 기간별로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촬영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채용 공고를 쭉 보고 자기가 응시 조건에 되시는 분들이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필기 시험일까지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시험 과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3주 정도 공부하고 합격한 분도 있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한번 봅니다. 자,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원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 보니까 9월 8일 날 최종 확정 공고가 나왔고, 채용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총 17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CCTV 모니터링 할 분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CCTV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전정책과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채용 인원은 4명으로 근무 예정일은 12월부터 근무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라고 해서 총무과 소속으로 농림환경으로 3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양지공원이라고 있나 보더라고요. 양지공원에서 운영관리 쪽으로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건 시설 쪽으로 1명이죠. 그리고 도로보수 쪽으로 해서 1명, 그리고 종자생산 지원 및 농기계 운영 쪽으로 또 1명, 그리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쪽으로 또 1명,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또 1명을 채용을 합니다. 특히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쪽으로 제주 향교 대성전이라는 데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류양식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1명을 채용하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을 또 채용을 하고, 공항만 방역 업무라고 해서 1명을 또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 검표 및 관람 안내 쪽으로 해서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1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돌문화공원 시설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또 1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응시 연령이라든지 이런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근무 예정일까지 근무 가능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근무 예정이라고 한 건 여기 보면 12월 달부터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요, 혹은 뭐 어디 여행 좀 다녀야 되는데 하는 분들은 그 전에 다 끝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나 도나 뭐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단 보자고요. 2023년 1월 1일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 면접 시험까지죠. 그때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혹은 지금은 제주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지만 과거에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년 이상인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은 제가 제주에 없고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막상 합격하면 아까 그 근무 예정일까지 제주도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다시 복귀를 하셔야겠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응시 예정 분야별로 채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격 및 경력 사항이 있습니다. 양지공원 운영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또는 산업기상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 도장, 건축 목공, 방수, 실내 건축, 조경, 피부과크 용접, 전기 분야에 다 있으면 좋은데 요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응시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도로보수 쪽으로는 일종 대형 면허 이상의 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면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도로보수도 꽤 근무할 만하죠. 그죠? 그리고 종자생산 지원 및 농기계 운영 쪽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면 응시 가능하고요. 문화재 안전경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봅니다. 쭉 보면은 문화재 안전경비원이다 보니까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에 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뭐 기술사나 이런 것 분들은 보통 이쪽으로 응시 안 할 테니까 일단 건너뛰고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혹은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건축기사 산업기사 전기공사 일반 기계 전기 기능장도 뭐 이쪽으로 지원 안 하실 것 같아요. 위험물도 기능장은 뭐 지원 안 하실 것 같은데 기능사까지도 된다고 써 있네요. 위험물 기능사 가지고 있는 분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가지고 있으면은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나 나머지 자격증도 그렇습니다만 에듀피드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에듀피드에서 준비했었는데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뭐 조경, 산림, 종자 쪽으로 기능사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돌문화공원이라고 해서 돌문화공원 관리소에서 근무할 분을 채용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주시청이나 혹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사 사회 두 과목을 시험 보게 되고요. 어떤 분이 제주 서귀포시는 문제가 좀 어렵나요? 제주 도청이 문제가 좀 쉬울까요? 똑같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이 한국사와 사회, 특히 사회에서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 부분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출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난이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20문제 사지선다를 보게 되는데 두 과목이니까 40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40분 이내에 20문제 곱하기 두 과목이니까 40문제죠. 40문제를 40분 만에 푸는 스피드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합격자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과락은 넘어야 되고 한 과목에 뭐 5점 한 문항당 5점씩이라고 봤을 때 한 과목에 20문제? 그럼 100점 만점 아닙니까? 거기서 40% 이상, 즉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차례 순으로 그러니까 고득점자일수록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서류 전형 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광탈이다 뭐 이렇게 제주도는 별로 걱정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까. 시험을 자주 채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시, 제주도, 뭐 서귀포시 다 이제는 아실 것 같아.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죠?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른 말로 선생님 저는 경력은 자격증은 있는데 경력이 없는데요. 선생님 제가 자격증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 있는 사람보다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쭉 넘어가서 자 어찌됐건 필기도 통과하고 서류도 당연히 응시 조건 되시는 분들이 응시했을 테니까 통과됐다면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공직에 적격한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자 채용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서 접수가 좀 공무직 중에서는 제주도가 좀 그런 편이에요. 인턴은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 일정은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자치단체 통합이라 그래서 이게 원래 9급이나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볼 때 그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랑 동일한 데서 접수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필기 시험 일정은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보시게 되고 그리고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 날 보시게 됩니다. 자, 됐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쭉 건너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각 근무별로 어떤 근무를 하게 된다. 특히 CCTV 그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대금 5조 3교대를 한다. 뭐 이런 근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근무처에 대한 내용이 각각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공무직은 평생 직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주도청으로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자, 됐죠? 자, 쭉 넘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주도청은 이렇게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서귀포 시가 총 20명을 채용을 하죠. 이것도 원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서귀포 시냐? 이거다. 자, 볼까요? 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9월 8일 날 공고가 나왔습니다. 세트야, 세트. 자, 보면은 채용 인원은 총 20명이고, 자, 이것도 쭉 각 직종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 영상 촬영 전담으로 공보실에서 근무할 분이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주요 업무에 대한 것도 쭉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서귀포시청 청사 환경 정비 쪽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청사 내외부 청소하실 분을 채용을 한다. 한 명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위로 올라가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쪽으로 일반 사무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명.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거 좀 반갑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 명.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거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아동복지 교사다 보니까 주 25시간만 근무를 해요. 그래서 급여 자체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일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 근무라든지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급여가 세지. 하지만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 사무 쪽으로 2명을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정 문화회관 해가지고 시설관리 쪽으로 채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명, 그리고 예술의 전당 쪽으로 이것도 일반 사무 한 명, 그리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쪽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응시 분야 도서공원, 도시공원 녹지관리원 쪽으로 한 명,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쪽으로 한 명,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업무 쪽으로 2명, 방문건강 관리사업 운영 쪽으로 한 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쪽으로 한 명,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쪽으로 2명,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쪽으로 보건위생 쪽으로 채용을 하네요. 한 명,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도사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보건위생 분야로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 상담사 채용해요. 금연. 자, 그리고 이것도 한 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요거 채용 인원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응시 자격 요건이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조금 제주특별자치도보다는 조금 빡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귀포시 안 살아도 지원 가능한데 요거는 서귀포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혹은 서귀포시에 3년 이상 살았어야 돼. 선생님 제가 서귀포시에서 3년 살았다가 지금은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여기 있다.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봅니다. 자, 일단은 시정 홍보 영상 촬영 전담 쪽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이죠.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라고 하는 거는 영상 촬영 편집 PD를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학사 이상이 없더라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네요. 자, 그리고 서귀포시청 환경정비라고 해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필기는 통과해야겠지만, 그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한 명, 사무 쪽으로 채용을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소지자 해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정보 처리 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몇 급입니까? 이게 급이 안 써 있는 거는 급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2급이든 1급이든 아무거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건 담임을 뽑는 거고, 담임도 있고 또 팀원도 있어. 근데 요거는 담임을 채용을 하는 거고 한 명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자, 쭉 봅니다. 당연히 청소년 쪽이기 때문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직접 운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청소년 지도사 혹은 청소년 상담사, 에듀피디에서도 강의하죠. 요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혹은 저도 있습니다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교사, 초등교사 혹은 중등교사 교원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급이든 1급이든 상관없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급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쭉 내용 한번 읽어 보실게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요쪽도 은근 인기 있더라고. 그래서 주 25시간을 근무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 지도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면접에서 조금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정문 화회관 시설관리 쪽으로 시설관리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자, 일단은 관련 학과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포함이고, 그죠?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관련 학과는 무대 예술 쪽으로 기술, 연극, 뮤지컬, 음악 관련된 학과였으면 좋겠다. 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분야, 뭐 전공 졸업자 혹은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다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 쭉 내려와서 예술의 전당 한 명 일반 사무 쪽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분야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분야에서 1개 이상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오른쪽, 왼쪽 다시 가서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 운영 이거 조금 저도 좀 생소한데 어찌됐건 요거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연장을 도서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해야지만 되고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관리원 쪽으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있어야 되고 요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 같네요. 그죠? 휴일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휴일 수당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근무 관련해서 이제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또 야간에 대한 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관련된 그 근무처에 전화하셔서 좀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쪽으로 해서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 가능한 자로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휴일에도 출동해야 될 일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업무로 2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운전면허 2종 보통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문건강 관리사업 쪽으로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국시 통과한 분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뭐 어떤 운전면허든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뭐 차트 직접 쓰고 하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지원센터 운영 쪽으로 이것도 보건위생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자격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정신건강 전문 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뭐 이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리고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 가능자 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간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간호 업무는 따로 하고 그 차트 쓴다 뭐라 그러지 그 원무과 그쪽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어디 갔냐? 귀신 들렸어.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자, 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면허증 됐고 정신건강도 얘기를 드렸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2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라서 자기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혹은 자기가 근무해보고 싶은 쪽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체육지도사, 자 체육 관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생활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요게 좀 제일 많으시겠다. 그죠? 보통 체대 나온 분들이 이것도 많이 따시더라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연 상담사를 채용을 하네요. 1명이고 쫙쭉 보면 간호사, 심리상담사, 전문상담가 혹은 임상심리사 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가능한 자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쭉 좀 줄여가지고 자, 내용을 좀 봤을 때 여기 보면 채용 방법 관련해 가지고 필기 시험은 한국사 사회 동일하고요. 그죠? 그리고 필기 시험 일정이나 원서 접수 일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 서귀포시로 서귀포 분들은 서귀포나 혹은 제주 도청이나 둘 다 지원 가능하잖아. 그 주소지 제한상. 근데 둘 중 하나만 지원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 날짜도 하나고. 자, 쭉 내려가서 나머지 것들은 여기 이제 응시 분야별로 근무 예정 부서부터 문의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화해서 어떤 업무 하는 겁니까? 몇 명이 근무하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되겠지. 그죠? 공고문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가서 요번에 마지막으로 제주시입니다.
자, 제주시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주시. 자, 총 18명을 채용을 하네요. 그래서 시정 홍보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으로 공보실 1명을 채용을 하고 제주시청 청사 시설 및 유지 관리 쪽으로 1명, 그다음에 아동 복지 교사 쪽으로 독서 지도 분야 쪽으로 25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1명을 채용하고 노인 일자리 운영 쪽으로 1명, 일반 사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쪽으로 3명이나 채용을 하고요. 그 밑에 청소년 지도사인데 추자 청소년 문화 의 집 운영 쪽이기 때문에 추자면 전보제한, 그러니까 추자 쪽으로 추자면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 그쪽 분들 시험 보는 것 같아요. 1명. 아마 요건 좀 쉬울 것 같아. 자, 보통 추자면 짝 이름이 붙은 거는 조금 시험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쪽으로 1명,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 쪽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1명. 그 다음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쪽으로 1명 제주 아트센터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아까 비슷한 거 있었죠, 그죠? 자, 요것도 채용하는데 요거 1명. 그리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쪽으로도 1명. 그 다음에 추자보건소, 추자 또 나왔네요.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 쪽으로 1명.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1명.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 쪽으로 또 1명. 아까는 스마트 상수도 검침이고 이건 그냥 상수도 검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자호 행정선 운영 및 운영관리 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 추자 여객선 터미널 시설물 관리 쪽으로 시설 분야 쪽으로 1명을 또 채용을 하네요. 자, 됐죠.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응시 조건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자, 요거는 서귀포시가 아니라 제주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 있거나 혹은 지금은 제주시 시민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제주시에 3년 이상 살았거나 인분들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쭉 봅니다. 쭉 내려가서 자, 시정홍보. 자, 여기 봅니다. 시정홍보 쪽으로 마찬가지네요. 시정홍보 쪽으로 PD를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방송 관련 학사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거나 혹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제주시청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1명을 채용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은 기능사는 안 돼. 요거는 기능사는 안 되네요. 건축설비 산업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등 자격증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기사나 혹은 기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쪽으로 독서지도 분야로 쪽으로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 국어 교원 자격증 그죠? 국어 교육과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관련 전공자 전문학사 이상 그리고 국문학과 뭐 이런 분들이겠지. 그리고 국어 지도 및 독서 학습 지도 1년 이상의 경력자. 자, 요거는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용 보시고 내가 국어 지도 가능하다. 전공은 아니지만 지도 가능하다. 1년 이상 경력도 있다 한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운영 관련 쪽으로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회복지사 혹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급수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관련돼서 이런 자격증들을 뭐 하나 이상 있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쪽으로 여성가족과 쪽으로 3명이나 채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가 아니라 지도사네요.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면 추자 청소년 나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은 자, 요거 나옵니다. 자, 추자 전염병 질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추자면에 계속하여 근무 가능한 자 타부서로 전부 안 보낸다는 거야. 보통 추자면에 들어갔다가 추자면이 조금 약간 외진데인가 모르겠네.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내가 딴 데로 그 전보 신청을 해야지. 그러는 경우가 있어 공무직은. 근데 추자면 쪽에서는 우리 그거 안 해주니까 미리 알고 지원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투자면에서 근무해야 됩니다라는 뜻인 거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쪽으로 담임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청소년 상담사도 응시 가능하네요. 그죠? 그리고 중등, 초중등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청소년 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뭐 등등등등. 자, 요분들이 지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건 팀원이네, 팀원. 한 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쭉 보면은 관련된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이고,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혹은 뭐 하나 이상이니까, 그리고 아동 청소년 어쩌저쩌고 해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에서 제주 아트센터로 한 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 여기네. 자, 여기 쭉 보면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업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뭐 등등등등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환경 정비 쪽으로 한 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만 있으면 되네요. 그다음에 추자보건지소 구강보건시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보 제한이 있는 건데, 자, 한 명을 채용하죠. 그래서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요거네.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혹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된다. 둘 중 하나. 그리고 추자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간호사 분들 응시 가능하고요. 상수도 검침 쪽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나오고요. 단촐하네요. 추자호 행정선 운영 및 운영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봅니다. 6급 항해사 상선 쪽으로 이상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 혹은 추자면 어쩌고 요거는 똑같으니까 건너뛸게요. 상하 추자 여객선 터미널 시설물 관리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만 있으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 마찬가지로 시험 과목은 한국사와 일반사회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20문항씩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의 1배수만 선발합니다. 이제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배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채용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점자까지 포함해서 1배수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필기가 조금 빡세다. 필기가 좀 여유 있게 합격시키진 않는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고득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4월달 시험에 막 3주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뭐 이런 분들 나온다고 해서 딱 3주만 공부하면 합격할 만한 수준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그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직렬 같은 경우에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많이 몰리고,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는 뭐 추자면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좀 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 합격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 필기시험 마찬가지로 10월 14일, 면접시험도 11월 14일로 동일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직 준비를 했을 때 이 뭐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제주도는 조금 간촐한 편이에요. 뭐 자소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 기초, 그 다음에 단기 속성 한국사, 단기 속성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문풀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막상 공부를 했을 때 다른 지역, 뭐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대구 또 뭐 공부할 거 많지 않습니까? 혹은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일반 상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보통은 한 2달 이상을 해야 된다. 최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지역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한 3, 4개월 이상 해야지만 합격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근데
제주는 그렇지는 않거든. 하지만은 그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 제주도는 한 2, 3주 공부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보다 공부할 분량이 좀 적다 한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80점 맞을 거 85점 맞고 85점 맞을 거 90점 맞아가지고 좀 고득점으로 안정권으로 합격을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만약에 한 명을 채용하는 지역에서 직종에서 필기 합격자가 동점자가 없어가지고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면접에서 실수만 안 하면 떨어지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뭐 최선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또 뭐 찍은 것도 맞고 해가지고 75점으로 합격이 됐는데 그 75점 맞은 사람이 운 나쁘게 2명이야. 그래가지고 동점자까지 합격이 돼가지고 면접에서 어찌됐건 한 명은 무조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기에서 조금 1점이라도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무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역별로 보통 채용이 꾸준한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또 용인, 수원 또 뭐 다양한 지역에서 뭐 진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공무직 채용이 이제 좀 주기적으로 채용하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채용 인원도 꽤 괜찮고. 그래서 제주를 만약에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험 과목 사회랑 한국사야. 그래서 요번 시험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좀 공부하시고 만약에 이제 요번 시험에 혹여라도 내가 떨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도 한번 목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